안녕하십니까. 대한아스라케가 지난 12년간 낙동강 녹조 조사를 꾸준히 해왔었습니다. 물론 환경단체라든지 기타 연합을 해서 했는데, 왜 이런 조사를 꾸준히 했느냐 하면은 좋은 시절이 왔을 때, 어떤 결정을 해야 될 어떤 순간이 다가왔을 때 기본 자료들이 없으면, 부족하면은 그것은 탄력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 낙동강 조사단은 지난 12년간 녹조뿐만 아니라 4대강의 문제점에 대해서 꾸준히 조사하고 발표해 왔었습니다. 이것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좋은 시절에 온다면은 좋은 결정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불행히도 우리 문재인 정부 시절에 너무 재다가 성과를 못 이뤘고, 또한 기본 자료들이 좀 부족해서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지구온난화 할 때, 지구온난화가 인정하는 사람도 있고 인정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구온난화가 발생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우리는 그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게 바람직한 의사결정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에서 100km가 기준이다 한다 그러면은 그게 뭡니까? 안전을 위한 거지 않습니까? 150 하더라도 사고 안 날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어느 정도 속도를 내면은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사회적 안전장치를 많이 하는데, 따라서 낙동강의 녹조가 이제 농산물, 수돗물을 뛰어넘어서 공기 중에 에어로졸 형태로 떠다닌다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대지점에 대형 한 이제 녹조띠가 있더라. 이게 오늘 저녁에는 어디까지 이동했더라. 또는 내일 되면 이 녹조가 어디쯤 가 있을 거다. 이걸 계속 저희들은 이제 7, 8, 9 석 달 동안 추적을 하고 물을 채수하고 공기 중에 에어로졸이 있나 조사를 하고 인체 조사까지 이제 한 거죠. 근데 최근에 이제 며칠 전에 환경부와 환경과학원에서 에어로졸이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처럼 이렇게 사는 사람은 코에 나오는데, 여기서 사느냐 마느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도 환경부에서 없다. 그렇다면 그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충북대학교에 있는 어떤 교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과연 그 교수들이 한 행위가 과연 앞으로 13년이지만 20년이 지나고 또는 피해자가 발생을 한다면 이 피해자에게 어떻게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피해를 입었는데, 쉽게 말해서 정부의 입맛대로 조사 결과가 전혀 없다라고 해준 교수들이 앞으로 어떤 책임을 녹조에 대해서 심각하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선생님들처럼 전문가는 아니지만 진료실에서 환자를 보는 의사로서 좀 심각하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저희 입원실에서 밖을 내다보면 이렇게 대구를 뒤돌아오는 금호강하고 낙동강이 만나면 합수되는 부위가 보입니다. 그래서 한 번씩 나가서 강을 걷기도 하고 자전거를 타기도 하는데, 수년 전부터 녹조가 정말 심각하다는 걸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선 정말 막히 거북한 그런 악취가 나고 해마다 더 심해지는 것 같아서 저게 공기로 전파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러면 제가 좀 찾아보니까 외국 논문을 보니까 코로 들어온다고 해서, 제가 이비인후과 의사니까 그럼 코로 들어오는지는 내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연구를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루 만에 한 것이 아니고 2달에 걸쳐서 시간을 내서 부산부터 부산, 밀양, 대구까지 올라오면서 장령도 있고요, 합천도 있고요, 강에서 가까운 곳으로 내시경하고 모니터를 들고 직접 그 가까이에서 농사 짓고 붕어, 잉어 잡고 생활하시는 어민들 만나서 이렇게 검사를 하게 됐습니다.
옆에 계시는 백도명 교수님께서 자문을 해주시고, 강찬수 소장님께서 도와주셔서 할 수 있었고, 발표는 제가 하지만 사실 더 큰 역할은 좀, 부경대에 계시는, 분석하고 계시는 이성정 교수님, 그리고, 옆에서 같이 도와준 많은 연구원 선생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실험을 할 수 있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낙동강 중하류 권역에 어민, 농민, 그리고 주민,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해마다 이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낙동강에 오셔서 낙동강 현장을 조사하고 계신 활동가 선생님들 한 10여 분, 그렇게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주민들은 가능하면 낙동강에서 한 2km 이내에, 살고 계신 분들로 했고, 낙동강변에서 농사나, 또는 어업을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활동가분들은 8월 19일, 20일 이틀 동안 약 4시간 정도 현장 조사를 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내시경을 가져갔던 이유는 코로나19 검사해 보셨겠지만 그냥 비강하고 비인두, 비강은 코 앞부분을 말씀하는 거고 비인두는 코 뒤쪽 깊은 부위를 말씀을 드리는데 그냥 검사하면 좀 통증도 있고 출혈의 우려도 있고 그래서 내시경을 보면서 정확한 부위를 수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채취하기 위해서 내시경을 보고 검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비강은 코 앞쪽에 한 소독된 면봉을 4호에 이렇게 굴려서 채취를 했고요. 검체를 채취했고 비인두는 그보다 훨씬 깊은 부위에 역시 내시경을 보면서 확인을 하고 4호에 굴려서 검체를 채취를 했습니다. 검체 채취만 한 것이 아니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24시간 전에 어떤 작업을 하셨는지 또는 지난 일주일 동안 또 어떤 작업을 하셨는지 여쭤보고 평소에 흡연이나 음주, 과거력 같은 거 있으신지 여쭤보고 녹조가 심할 때 일하시고 나면 어떤 증상이 있으신지 여쭈어봤습니다. 그리고 스님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신 마이크로시스틴이 주로 간의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간 기능 이상이 있으신지 아니면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질환이 있으신지도 같이 조사를 했습니다. 채취한 검체는 곧바로 국립부경대 이승준 교수님 연구실로 보냈고요. 거기서 이건 검사법이긴 한데요. LC-MS-MS법으로 3종에 걸쳐서 남세균 독소를 지금 분석 중입니다. 아마 10월 말이나 11월 초경 되면 분석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고요. 오늘 발표하는 것은 PCR 검사 결과입니다. 여러분들 코로나19 검사도 많이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코로나19도 결국 코로나19 바이러스의 PCR 검사였습니다.